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리뷰하다 보면은 이 차의 차주님들을 딱 많이 만날 거 아니야. 나는 이게 뭐 보통 뭐 아는 분, 뭐 지인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만나면은 대부분 이 특정 브랜드의 차는 오너님들, 그러니까 오너분들이 성향이 대충 비슷하거나 좀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앞에서 하느냐, 바로 이 뒤에 있는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 바로 그 차량이 이 차례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차는 바로 벤츠의 G바겐이에요. 이게 이전에 G350D라고 있었는데 이번에 G400으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요거 당장 계약을 해도 1년 안에 못 받는 그 대표적인 인기 차종입니다. 작년이었죠. 벤츠 G63AMG 대란 사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G63AMG가 출시가 되고 막 1년, 2년 동안 막 기다려야 되고 거의 그냥 신차 출고되는 차들 막 웃돈 주고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는 이 G63AMG를 딱 출고하고 한 2천만 원은 거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차테크가 가능한 유일한 차였거든요. 지금 이 뒤에 있는 G400 같은 경우에는 63의 일반 버전이긴 하지만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되게 매력적인 차입니다. 그러면 야, 얘가 뭔데 돈을 웃돈을 주고 살만한 차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야, 도대체 G바겐이 뭔데? 이게 지금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면 우리가 이전에 비교했었던 포르쉐 카이엔, 그리고 X5 M50i라고 하는 퍼포먼스의 끝판왕차도 살 수 있는 금액이죠. 자, 여러분들께 이 G바겐의 매력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었던 이 차주님들이 이 특정 성향이 있어요. 이 G바겐 타는 분들, 오너분들을 한 10대 개 딱 모아 놓으면 대부분 비슷한 분들이 탑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타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죠. 렛츠고! G바겐 같은 경우에는 헤리티지, 아이덴티티가 정말 확실한 차입니다. 이 보면은 어떤 느낌이 난가요? 차가 좀 SUV지만 SUV 같지 않고, 보통 이거 약간 군용차 혹은 이제 네모난 박스카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G바겐이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넘어오면서 이 G바겐의 큰 아이덴티티인 이 네모난 박스의 디자인은 거의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번 신형 G바겐 정도야 이제 좀 많이 세련돼지고 좀 많이 스포티해지고 좀 많이 영해졌다 라는 느낌인데, 이전 G바겐들 보면은 1세대나 2세대나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동그란 헤드램프에 각진 이 전체적인 디자인은 야, 누가 봐도 1세대 2세대 얘 G바겐이야 라고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번 신형 G바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많이 굉장히 유해지고 부드러워졌지만 G바겐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63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 좀 과해요. 좀 퍼포먼스 부분에서도 그렇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과한데, 옆에 있는 G400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라이트하면서도 G바겐이 가지고 있을 딱 그런 매력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G바겐은 말이에요, 고성능으로 퍼포먼스적으로 타는 차가 아닙니다. 감성으로 타는 차예요. 여러분들 제가 막 차 설명할 때 감성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이 차는 편하려고 타는 차가 아닙니다. 요거 솔직히 안 편해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G바겐 하면은 요것도 아이덴티티거든요. 이거 문을 열면은 이 소리 혹시 들리나요? 이 소리, 이게 G바겐에서만 나요. 요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진기의 셔터 소리 있죠. 그거를 약간 모티브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약간, 그리고 문짝도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정말 더럽게 무거워요. 무겁고 잘 안 닫히고, 그래서 문을 좀 일반 차보다는 봐봐, 안 닫히잖아. 좀 세게 닫아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게 좀 압력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일반 차들보다 좀 강한 힘으로 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소리가 좀 크게 나긴 합니다. 근데 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아니고 이 G바겐의 아이덴티티 소리가 나는 거죠.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차인데 라고 하면 이 레토나. 근데
그 감성을 왜 이야기하냐면 실제 G바겐이 약간 군용차 베이스의 그런 감성을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리뷰하는 이 장소 약간 오프로드의 감성이 나지 않습니까? 요즘 차들을 보면 SUV들 오프로드의 감성 다 싹 다 버려버리고 온로드용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막 세련되고 뭐 도시명 뭐 쿠페형 SUV라 그래서 SUV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오프로드의 기능들이 거의 다 빠집니다. 하지만 요 녀석은 달라요.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상남자의 차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상남자의 차예요. 레터나 두돈만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차량은 오프로드의 기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G모드라 그래서 오프로드 전용의 그런 모드가 있는데요. 이 G모드를 사용하면은 오프로드는 이 낮은 속도에서 불필요한 변속을 없애고 도로로 이 밑에 바닥에 강한 토크감으로 차가 튀어나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속도만 조금 올라가면 변속이 돼서 이 전체적인 토크나 힘을 좀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G모드를 하면 오프로드 전용의 그런 퍼포먼스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왜 들어갔을까요? 말 그대로 상남자의 차예요. 제가 아까 앞전에 차주님들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거 이야기한 적 있죠. 이 차는요 대부분 진짜 남성분들이 한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선택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 번쯤 이 G바겐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실 텐데 과연 어떤 분들이 내리나 한 번쯤 자세히 보면요 거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진짜 약간 스타일리시한 남성분들 있죠. 그런 분들 아니면 상남자 막 근육질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얘 이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요게 근데 그런 승차감이나 이게 G바겐이 되게 불편해요. 딱딱하고 통통 튀고 물론 얘가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뭐 더 편해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G모드 때 이제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기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G바겐의 아이덴티티가 편하게 타는 온로드용 SUV나 온로드용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덴티티를 버리지 않고 좀 나름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라고 하죠. 그리고 휠 좀 뭔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이전 350D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400D로 바뀌면서 20인치로 스펙업이 됐고 이게 보통 휠 인치가 1인치씩 커질수록 연비가 리터당 한 1km 정도씩 줄어들거든요. 근데 얘는 2인치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연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다고 합니다. 똑같대요. 그 정도로 나름 좀 매력적이게 나온 거죠. 근데 이 G바겐을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야 우파님 이거 400D 사야 돼요? 63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G바겐의 63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딱 400D 요거 딱 하나면 돼요. 연비 좋죠? 그 다음 토크감 괜찮죠? 그리고 누가 봐도 G바겐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AMG보다는 일반 모델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400D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 돈이 없어서 63을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400D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63은 너무 과하다. 굳이 이거 6천만 원이나 더 주고 굳이 63을 살 필요가 있나?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 400D도 절대 약하지 않아요. 성능이 330마력, 이게 토크가 70토크가 넘어가요. 미친놈이에요. 이 오프로드의 가장 중요한 게 토크거든요. 왜냐면 이 토크가 도로나 땅의 이 바퀴에서 나오는 힘을 얼마나 전달을 해주냐, 요게 또 포인트거든요. 마력은 약간 좀 쭉 밀어주는 그 힘의 그런 비례를 한다면 토크는 좀 파고드는, 땅을 그냥 팍 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100토크 막 이런 애들 보면은 막 땅바닥 막 파고 가는 뭐 이런 느낌인데, 얘가 제로백이 무려 그래도 6.4초가 나옵니다. 하지만 G바겐은 제로백이 중요한 차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달리는 차는 아니고 감성적으로 타는 차다 보니까 제로백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6.4초의 제로백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63 AMG 에디션 1 출고기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가지 뭐 옵션이 있어요. 뭐 블랙 에디션이라고 있는데 요 크롬 부분들이 이제 블랙 카이그로시로 옵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400D는 그런 게 없고, 요것도 이 뒤에 또 마찬가지예요. 해외에 인스타나 SS에 보면은 그런 좀 이렇게 약간 근육질의 그런 남성분들이나 약간 여성분들이 막 대형견 이만한 거 막 그냥 키우면서 이 G바겐 트렁크에 넣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막 사자 같은 거, 아랍에서는 막 사자나 치타 같은 거 여기다 태우더라고. 나름 감성적으로 타는 차다 보니까 이 트렁크에 그런 좀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허세?
이런 게 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 트렁크를 사용하시는 상남자분들은 이제 대형견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딱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차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그런 차주님이다 보니까 트렁크가 깔끔해요. 자, 뒤져서 가보죠. 우파몰에서 진행하는 단독 이벤트. 아이나비에서 만든 힙합독이 우파몰에 입점을 했습니다. 이 18K로 도금이 되어 있는 달러 목걸이가 원래는 9,900원을 주고 따로 구매를 해야 되지만 우파몰에서만 단독으로 공짜로 등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파몰에서는 워낙 다양한 이벤트랑 사은품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검색도 좀 하시고. 자, 일단 이 차 딱 보면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그 이유가 이 차가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차의 출고기를 촬영을 해야 됐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출고기 촬영을 못 했어요. 선생님께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장소까지 제공해 주셨는데 그때 촬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효성 벤츠, 벤츠 효성의 1호차 출고 차량이고요. 딱 느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내 시트가 베이지죠. 이 관리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요런 좀 멋스러운 감성을 원해서 차주님께서 이 베이지로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베이지 시트의 차를 한번 출고한 적이 있거든요. CLS63AMG라고. 요거랑 똑같아요. 외장 흰색의 실내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요. 관리가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한 3개월까지는 막 그 실내 막 가죽 코팅제 바르고 막 이러다가 3개월 이후부터 손 놨어요. 도저히 답이 없구나 말이 좀 생긴 했는데, 이 G박엔 뒷좌석이요. 왜 제가 이제 그 막 감성으로 타는 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얘가 지금 1억 6천이거든요. 진짜 웬만한 차 다 사요. 웬만한 프리미엄 SUV는 다 살 수 있는데요. 이 뒷좌석 되게 불편해요. 약간 등받이도 많이 서 있고, 이게 진짜 온로드용이 아니에요. 오프로드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런 노면의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이 운전석이나 이 실내로 그냥 다 전달돼요. 막 뒤에 보면 전쟁터야 진짜. 타다 보면 동동동동동동 막 튀어가지고 막 뒤에 막 어우 막 이 소리 나요. 이게 그만큼 딱딱하고 불편한 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나마 얘가 400D부터는 좀 그나마 편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편하다, 뒤지는 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외관은 설명해 드린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시거잭이랑 간단한 수납 공간, 그리고 USB 단자가 이쪽에 있고요. 열선 시트가 이쪽에 있죠. 근데 얘가 좀 재미난 게, 이 보통 트렁크랑 이 뒤에가 지금 안 막혀 있기 때문에 짐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바로 뺄 수 있는 그런 편리함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충격과 공포를 좀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전 세대 2세대보다 1세대보다 더 편해진 거예요. 1세대 2세대는 진짜 군용차랑 똑같거든요. 정말 더럽게 불편해요.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이 G박에를 타니까 뭐 좀 막 뭐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 포스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런 세련됨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자식들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할 겁니다. 우리 지금 팬들이 인정하잖아. 댓글 안 보여? 인정한다. 우리 우파님 쌉 pop스 인정, 이런 글들이 지금 겁나 달리고 있어요. 지금 막 다들 아마 공감하는 분위기일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자, 근데 이 G박엔이 이 지금 400D부터 붐에스트 오디오가 들어가고요. 진짜 감성이 충만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G박엔 오너들아 턴나는 거 아니야. 근데 G박엔 오너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자기 차가 까이거나 뭐 이래도 전혀 신경 안 써. 진짜 상남자랑. 왜냐면 이분들도 이 차가 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가끔 해요. 야, 이게 이 정도 금액에?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G박엔도 중고가 방어 진짜 겁나 잘 되는 거 알아요? 없어서 못 사는 차고, 뭐 한 1년 정도 타도 한 10% 15%? 이제 그 정도 감가가 될까 말까, 그 정도예요. 얘기했잖아. 이거 한 2천만 원에 내놔도 당장 이거 새 차, 이거 지금 주행거리 500km밖에 안 다 새 차예요. 바로 나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63은 과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 뭐 벤츠의 밑에 등급의 차량들을 보면은 뭐 4기통 디젤 막 이래가지고 소음이라든지 뭐 퍼포먼스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얘는 달라요. 얘는 6기통 디젤 엔진이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4기통 디젤이랑 6기통 디젤이랑 하늘과 땅이라고. 요 차이가 그냥 일반 가솔린 엔진이랑 12기통 엔진처럼 느낌 자체가 달라요. 얘 퍼포먼스로 다른 게 아니라 소음적인 부분에서요. 지금 여러분들 시동제 걸었거든요. 물론 얘가 지금 500km밖에 안 돼. 딱 진짜 500km거든요. 신차이긴 한데요.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가솔린 차량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되게 조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00D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죠. 2열은 지금 거의 안마 시트를 틀어놨나? 왜? 떨려요? 아니 2열에서 등이 갑자기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불편하죠? 시트 불편하지 않아요? 기존 거보다 좀 더 뒤로 더 눕혀진다고 들었는데. 아, 등받이는 좀 더 눕혀져요. 이 G바겐이 등받이가 거의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등받이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또 불편해. 근데 얘가 그나마 조금 뒤로 가지만 그래도 불편한 차예요. 이 지금 우리 세균맨이 왜 얘기했냐면 얘는 그런 맛에 타는 차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G바겐을 탈 만한 그런 깜냥이 안 되는구나. 나는 되게 자연스러워. 어울리잖아. 어울리지 않아요? 내 차를 탄 듯한 그런 자연스러움. 이게 G바겐 감성이거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이 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쌉인정이지. 요거만 타진 않아. 왜냐? 불편하니까. 진짜 불편하니까 이 차만 안 타요. 그리고 얘가 차 전고가 요즘에는 뭐 SUV들이 진짜 온로드용이라 해가지고 좀 더 낮아지고 세단과 비슷해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얘는 전고도 겁나 높고요. 이 약간 흔들리는 게 버스 타는 것 같지 않아요? 출렁출렁출렁 막 이런 데니까 딱딱하고 출렁출렁 거려서 아무래도 차주님들이 요거 타면 뭐 멀미 난다. 회전 반경도 지금 보이죠? 지금 유턴하는데 한 번에 안 돌아갈 만큼 회전 반경도 개똥 쓰레기. 이런 단점들이 정말 많은 차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억 6천이라는 금액을 주는데 승차감은 약간 그 버스를 타는 것처럼 막 휘청휘청 되고, 이거 고속에 가면 굉장히 불안해요. 자세 제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불안한 건 없는데 운전했을 때는 약간 롤링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단점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런 불편함이 이 G바겐의 매력이에요. 이거 일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면 절대 이해 못하거든요. 야, 불편한 게 매력이라는 그런 개똥 같은 얘기가 어딨어? 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차의 매력이 진짜 딱 그거예요. 불편하니까 매력 있다. 이거 솔직히 공감돼요? 저는 1억을 주고 1억 6천이야. 1억도 아니야. 1억 6천을 주고 사야 되는데 불편한 게 매력인 차. 그게 바로 G바겐이에요. 승차가 불편하지. 실내 공간도 솔직히 좁아요, 안 좁아요? 저는 뒷자리는 그렇게 좁진 않은데 뭐가 불편하지? 뭔가 알게 모르게 그래, 그게 바로 G바겐의 매력이야.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무슨 개똥 같은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G바겐을 타면 이 시트도 뭔가 이렇게 버켓 시트처럼 쪼여있고 뒷좌석 레그는 넓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해. 그게 왜 그러냐? 등받이야. 박스카처럼 네모나게 되어 있잖아. 이 등받이도 아까 전에 왜 우리 지금 심 과장이 좀 더 이전 세대보다 눕혀진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불편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등받이를 눕혀가지고 좀 더 편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불편해요. 시트 자체가 불편해. 불편한데 통통통 튀고, 지금 우리가 주행거리가 온로드에 좀 짧으니까 이런 느낌이지, 이거 오프로드나 조금 노면 좋지 않고 속도가 높아지잖아요? 더 불편해요. 아마 뒤질걸요? 하지만 모든 게 단 한 가지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G바겐의 매력이다, 감성이다. 요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전혀 일반적인 사고라면 이해를 못할 그런 생각이지만 일반적인 사고로 이 차를 접근하면 안 돼요. 불편하기 때문에 G바겐이다. 마무리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거의 2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그런 매력적인 차, 국내의 효성 1호 차인 바로 벤츠 G400D를 리뷰해 드렸습니다. 이전에까지는 이 400D 리뷰가 단 한 대도 없어요. 그만큼 정말 귀한 차고요, 보기 힘든 차량입니다. 근데 우리가 리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정상적인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되는 차예요. 감성적인 차고요, 차주의 그런 헤리티지, 구매 욕구를 좀 끌어당기는 마성적인 매력이 있는 차예요. 저도 솔직히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차를 구매하는 G바겐의 오너분들은 이 차가 단 한 대가 아니에요. 물론 한 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결혼을 안 한 그런 분들, 혼자 타시는 분들이 이 G바겐을 선택을 하고요, 아이가 있는 분들은 이 차 혼자만 못 탑니다. 그만큼 불편하고 좀 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레그룸은 안 좁은데 실제 그런 실내 그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딱 타시는 분들, 제가 오늘 이 리뷰했잖아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제 뭐 커피숍이나 마트 같은 데 보면 이 G바겐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릴 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차주님들이 어떤가. 그럼 대부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깔끔한 전문직의 그런 분들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상남자, 이게 극과 극이야. 중간이 없어. 저처럼 이렇게 약간 그냥 좀 라이트한 사람들이 없이 진짜 극과 극인
그런 느낌의 차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막 퍼포먼스나 성능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말씀을 안 드린 게, 왜냐면 이전 세대 뭐 350D나 63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얘가 D모드도 들어가고 이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온로드용은 사실 아니고 오프로드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프로드를 탈 만한 그런 도로가 많이 없잖아요. 되게 불편하고 막 이 감성적으로 사는 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도로에 맞지 않아서요. 오프로드에 맞는 차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타는 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 진짜 오프로드 타면은 이 돈값 한 녀석이에요. 제가 이제 이 G바겐을 예전에 미국에서 그 험로 주행을 한다고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사막에서 이 G바겐의 퍼포먼스, 이전 세대의 G바겐을 정말 타본 적이 있는데요. 사막에 그 푹 빠지는 그 도로, 사막에서도 정말 거침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만큼 도로가 좋지 않은 오프로드에서 이 G바겐의 성능이 극한으로 나옵니다. 야, 막 모래가 여기까지 차오르거든? 근데 이 G바겐은 빠져나간다? 야, 막 쫙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막 경사가 막 이래요. 경사 이런데 그거를 얘가 딱 오프로드 모드를 두 개가 차면은 쭉 올라가. 예전에 제가 이 G바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도 더 편해지고 이 G모드라고 추가가 돼서 더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겠지만,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뭐라고요? 보여줄 데가 없다. 그건 좀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과유불급 감성으로 타는 차, 내 차는 온로드에서 타는 차야. 하지만 이게 왜 감성이 있느냐, 얘가 온로드에서 겁나 불편하거든요. 1억 6천짜리가. 하지만 오프로드에서는 반대예요. 편해요. 왜냐면 이런 그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롤링이에요. 오프로드에 가서는 이게 딱 맞아요. 오프로드에서는 이제 도로 노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출렁출렁한 이 느낌이 딱 적절하게 조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발휘할 곳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감성적으로 타는 차 과유불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한번 이 G바겐의 매력에 빠지면 결국 계속 사요. 그런 마성적인 매력을 가진 차가 이 G바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이 G바겐을 접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왜 우파가 이렇게 불편하고 거지 같다고 하지만 정말 없어서 못하는 차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텐데요. 이 문 열었을 때 셔터 소리, 그리고 압도적이고 육중한 이 포스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남성분들이면 이 G바겐 지나가면 한 번쯤 다 쳐다보거든요. 와, 멋있다. 왜냐면 가슴 깊이 이런 그 육감적이고. 군대차 다들 한번 보잖아. 인정하잖아요. 군대차 지나가면 봐요, 안 봐요? 그 느낌이에요. 다들 그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 추억의 그런 느낌이죠.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G바겐을 타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박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요? 두돈반. 두돈반. 그래, 맞았어. 야, 너 뒤에 차주가 있는데 그 두돈반이랑 비교하면 되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내 얘기가 그거야. 이 차 자세히 보면은 두돈반. 야, 두돈반은 아니지. 그 레토나의 그 감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레토나 그 1호차 운전면허였던 거 알죠?